이제 오늘 주제가 차별과 혐오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어찌 보면은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게 논란이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 당원님들이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을지 이런 얘기를 나눠보는 자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얼마 전이었죠. 도쿄 올림픽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양궁에서 금메달 3관왕을 하신 우리 안산 선수에 대한 뜻하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거를 논란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요. 그래서 일단 그 안산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그 7월 24일 날 한 남초 커뮤니티에서 안산 선수가 쇼커트를 했다. 그리고 여대 출신이다. 그리고 그 허버허버 5조 5억이라는 남혐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 난사는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이 안산 선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이 드셨나요? 저요? 네, 그 얘기를 처음 접하게 되셨을 때. 처음에 네. 이 논란을 들었을 때는 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네. 매우 당황스럽고 특히나 이제 쇼커트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를 감별하는 어떤 기준이 있구나 이런 처음에는 페미니스트를 감별하는 기준이 있나? 페미니스트면 근데 왜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사실은 되게 페미니즘 자체가 가진 게 바로 이제 사실 성평등을 지향하지만 이 성평등의 관점 자체가 되게 다양한 우리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페미니스트의 중요한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사회를 볼 때는 사회적인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저의 페미니스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왜 나쁜 건가 일단 페미니스트라는 게 왜 나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이 모두가 다 페미니스트적 관점을 가지면 오히려 더 우리 사회에 더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이 올 건데 라는 일단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안산 선수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단어를 쓰고 전 그 단어 뭔지 모르거든요. 사실 무슨 말인지 허버 5조 저 잘 몰라요. 저도 그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게 어떤 단어고 왜 남연 단어인지도 잘 모르고 저는 다만 이제 나중에 알게 됐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자기의 신체, 그러니까 머리든 옷 스타일이든 이거는 자기의 개성에 맞게끔 자기 가장 편한 방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자기가 운동하기에 적합한 머리 스타일을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소컨 논란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거 자체가 페미니스트 그 감별까지 연결되고 페미니스트 감별되는 것이 페미니스트가 왜 나쁜 건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남성을 되게 불리하고 혐오하는 세력으로 페미니스트를 아주 부정적으로 규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되게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 되게 포용적이고 굉장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차별의 감각을 더 많이 익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산 선수 논란은 어떻게 보면 이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선수이기 때문에 더 씌워지는 어떤 게 아닐까. 만약에 남성 선수였다면 그럴까? 이런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이 논란에서 안산 선수가 되게 멋지게 우리 누구보다도 물론 우리 많은 SNS에 지지글과 응원글이 있었지만 그것이 된 이유도 안산 선수의 그런 흔들림 없는 본인의 흔들림 없는 자기 경기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단호하게 자기 메시지 냈잖아요. 보지 않겠다. 이런 태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안산 선수가 이 문제를 굉장히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안산 선수에게 고맙고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안산 선수에게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도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어이가 없네. 당황, 어이없음. 그러니까 어이가 이제 맷돌의 손잡이잖아요.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어. 아, 약간 실패한 드립 같은 아, 느낌이 아니, 그리고 딱 또 왔는데. 하나는 뭔 개소리야.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아, 네. 제가 동물을 삐소리, 너무 삐소리. 사랑하는데요. 네, 좋아합니다. 근데 그 권김현영 그 여성학자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소리에 너무 진지하게 대응을 하는 게 문제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 논란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되게 이제 심각하게 부적절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논란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이제 불필요한 대응들이 이어지면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괜히 주목시켜주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자리는 저기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과 그리고 이제 서울시당 이제 청년정의당 와서 이제 와서 위원장인 우리 남재현 위원장이 함께 진행을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남재현 위원장 청년의 입장에서 네. 또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논란을 처음에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주실래요? 근데 사실 이 쇼컷과 여성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뭐 아웃핏을 입는다 아니면 이런 헤어스타일을 한다라는 그 규정이 어제 오늘 일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한 몇 년 전부터 뭐 되게 펑퍼짐한 바지와 뭐 까만색 위아래 옷 그리고 쇼컷 그리고 노 메이크업 이런 게 익히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그런 거다. 이런 정형화된 페미니스트.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저도 이제 여대 출신이다 보니까 여대에서 많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막 장려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와서 쇼컷을 했는데 너 완전 페미 아니야 이런 잣대가 생기니까 그리고 또 확산이 되니까 뭐 갑자기 왜 이래? 원래도 그랬잖아. 근데 왜 느닷없이 이걸 이렇게 논란으로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대인가요? 안정환 선수가 막 장발을 휘날리면서 테리우스. 막 월드컵을 할 때는 너무 멋있다 막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여성 선수들에게는 뭐 머리가 어떻다는 저렇다는 이런 걸로 또 다른 공격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안산 선수 문제가 파생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글은 SNS에서 안산 덕분에 안전이별을 했다. 안전이별. 안전이별을 했다. 왜냐면 애인이랑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안산 선수에 대한 의견 차이로 그래서 사람들이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성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다. 뭐 이런 걸 또 알기도 하고 또 뭐 그게 이별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청년 세대에 대해서 혼란이 더 많았다. 직접 경험하는 것들도 많았다. 그런 점에서 좀 이게 단순히 약간 안산이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파생이 되지 않았나. 파장력도 크게 가지지 않았나. 네. 사실 숏컷뿐만이 아니라 뭐 편의점 포스터 있었던 어떤 소모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제가 트위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트위터에 막 그거 포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손가락 모양하고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러면서 신고하고 막. 신고하고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정말 그냥 한 건데 이게 페미니 아니냐 이런 걸 가리는 어떤 면에서 좀 사상검증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것들이 무분별하게 있는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현상은 어쨌든 아까 저는 이제 약간 큰 얘기를 하게 되면 크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이제 구조나 문화 이게 되게 굉장히 성차별적으로 설계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여성 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소수적 운동을 하면서 인권의 의식이라든지 차별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이런 굉장히 구조적인 성차별적 구조나 문화 안에서 있다가 이런 운동을 통해서 되게 많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성차별적 구조에서 원래 되게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 뭐랄까 원래 본인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차별이라고 규정되거나 내지는 문제제기 받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실 평등한 것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나 문화에서 살아왔던 분들이 이거 뭔가 내가 가져왔던 이 기득권이나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빼앗긴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부정당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등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인지를 서로 이제 맞춰 나가는 이런 단계의 변화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공론회장에서 많이 토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공론회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는 평등한 성평등 사회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논의들이 되게 저는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의미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을 근데 한 단면,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건 저 페미니스트들이 이걸 지금 남성들의 권리를 뺏고 뭔가 기존의 것들을 다 이제 해체시켜서 우리는 이제 뭔가 이제 오히려 역착을 받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불안을 막 조성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항 논리로 이제 페미니스트들을 감별해서 사상을 점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뭔가 좀 혼내주고 싶은 욕구가 있나? 아니면 혼낸다기보다도 이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공론회장에서 페미니즘에 관련돼서 우리가 성평등 사회를 어떻게 갈 것인가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더 우리 사회를 되게 인권을 증진시키는 얘기들이 더 많은데 꼭 핀셋처럼 그렇게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저는 언론이나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남성 중심의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확대 해석하거나 확산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는 주류적 의견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주류적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소수의 의견이 되게 가대대표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우리 사회의 성대결 구도로 만드는 것. 거기에 최근에 이제 저는 정치가 한몫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특히 4.7 재보궐선거 때 저는 그 국민의힘이 이걸 굉장히 잘 이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정치가 사실 우리 사회는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공론회장에서 토론되는데 그것들을 되게 포용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딱 갈라서 핀셋처럼 딱딱 대결을 시킴으로써 사실 저는 피해자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젠더 갈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정리하면 이런 거죠. 사회 구조와 문화가 여지껏 되게 성차별적인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공론회장에서 많이 얘기되고 다양한 의견들로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확산시키고 유포시키고 주류 담론으로 만드는 또 다른 그 언론이나 논평자나 이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또 부추겨서 정치권이 갈등화시켜서 자신들의 표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식의 아주 저는 좋지 않은 좋지 않은 뭐랄까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편의점 포스터나 손 모양이나 뭐 쇼컷이나 이런 전체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공론회장에서 나오는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답고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얘기다. 보잘것없는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대응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도 좀 있기는 해요. 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렇게 감정을 가라앉히시면서 차분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나 엄청 흥분했는데 지금. 거칠게 얘기하고 싶은데. 역시 고대교의 언어. 그러니까 그 미국 역사학자 캐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항상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평등이 억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게 있는데 당연한 건데. 네,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그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내가 느껴진다면 저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거에 불편함을 느끼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돼라는 얘기인데 이거에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왜 이거를 불편하게 느끼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 감수성, 네네. 그런 감수성과 그런 돌아볼 인지,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왜 불편하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감각, 감수성, 인지 이런 네. 것들이 평등을 나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네. 중요한 기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